산산조각난 내 인생의 조각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도자기가 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났다. 마치 지금 내 인생처럼. 고요했던 사돈댁 저택은 그 소리와 함께 사돈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감히 우리 집 가보에 손을 대? 이 도자기가 얼만 줄 알아요? 기껏 식모로 들여놨더니 사고나 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보다 사돈의 비수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솟는 서러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딸 정은이 때문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내 딸은 나를 모른 척하며 시어머니 등 뒤에 숨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 한때 지방 소도시에서는 제법 잘 나갔던 사업가 남편의 아내이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나는 이제 식모 아줌마로 전락해 이 집에서 숨죽이며 일을 해주고 있었다. 7년 전 마치 한 편의 잔혹한 악몽처럼 시작된 이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한정숙입니다. 저는 한때 지방 소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나 잘 살았습니다. 제1건설 사장인 남편은 지역 유지였고 저는 그런 남편의 사업을 조용히 내조하며 사교 모임에서는 우아한 사모님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손맛 좋기로 소문나 집안 행사나 손님 접대 때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정은이는 그저 예쁘게만 키웠습니다. 공부도 곧잘했지만 저는 정은이가 힘든 세상살이 모르고 곱게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며 금지옥겹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딸아이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 남편의 사업이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았습니다.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남편 건설회사의 몰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채권자들이 문 앞에 진을 치며 집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남편은 안타깝게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쟁이들의 독촉과 사춘기에 접어든 딸 정은이뿐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닥치는 대로 아니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건물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차가운 세제물에 손은 퉁퉁 불어 터졌고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예전 솜씨를 살려 출장 요리사 일을 나갔습니다. 남의 집 잔치상이나 제사상을 차려주는 일이었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발바닥은 늘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 대신 락스와 음식 냄새가 제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에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딸 정은이, 제 전부인 딸아이가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곱게만 키워서였을까요? 정은이는 갑작스러운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짜증을 부렸고 엄마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제가 새벽 청소로 손이 거칠어진 것을 보고 엄마, 친구들이 손보고 놀리면 어떡해?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을 해? 라며 소리를 질렀고 락스 냄새가 나는 제 옷을 피하며 엄마 냄새나 라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사준 옷이나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지만 예민한 사춘기라 그러려니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6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딸의 갖은 타박과 무시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정은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공부는 곧잘 해서 지방의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대견했습니다. 이제 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희망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정은이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상대는 법대 선배인데 아버지가 태산건설 사장이래. 이 지역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부잣집이야. 엄마,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딸의 결혼 소식에 기쁨보다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이 지역 손꼽히는 부잣집 사위라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제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어른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말투에는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엄망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기에 걱정했는데 애가 영악한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우리 재현이를 꿰찼더군요. 어려운 형편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긴 그쪽 배경 생각하면 정은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 아니겠어요?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시댁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지. 난 괜찮아 하며 상했던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딸은 시집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은이는 결혼 후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하나도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매일 혼나. 시어머니가 나보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애라고 무시해. 그 큰 집 살림을 나보고 혼자다 하래.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서 엄마 새벽 청소하는 거, 우리 집 망한 거 가지고 나한테 창피를 줘. 엄마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잖아.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 손맛 좋으니까 와서 반찬이라도 좀 해주고 가.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모보다 딸이 시집가서 고생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동시에 모든 원망을 제게 돌리는 딸의 이기적인 태도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사돈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내외와 사위가 외출한 시간에 맞춰 들어가 집안을 묵묵히 청소하고 딸이 어려워하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두었습니다. 쌓여있는 빨래를 삶고 개어두고 곰팡이가 핀 화장실 타일 틈새까지 닦았습니다. 제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 숨죽여 움직였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곰탕을 끓여 식히고 있는데 사돈 어른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고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곰솥 앞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사돈 어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싸늘한 침묵 끝에 사돈은 이상하게도 거센 질책 대신 차분하고 섬뜩한 목소리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사돈 아니세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남의 부엌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은이가 집안일을 좀 어려워하길래 반찬이라도 줘.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어쩐지 음식들이 훨씬 맛있어지고 집도 깔끔해진 게. 며느리가 요리학원 다닌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돈 솜씨였네요. 어차피 갈 데도 없으시고 새벽부터 남의 건물이나 닦는 처지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게 어때요? 정식으로 월급도 주고 정은이 살림도 좀 봐주고 우리도 일손이 필요했고 서로 처지도 딱하고 나쁘지 않은 제안일 텐데.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그 속내는 저를 사돈이 아닌 식모로 만들겠다는 잔혹한 비수였습니다. 제 남은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그 순간 딸 정은이가 제게 달려와 손을 붙잡고 눈물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혼자 여기 못 버텨. 엄마가 여기서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면서 나 좀 도와줘. 엄마가 일해주면 나 안 혼날 수 있잖아. 엄마, 나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해. 딸의 애원 아닌 애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편안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그제야 안심한 얼굴로 시어머니 옆에 가서 섰고 사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돈 댁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약속대로 월급은 주었지만 저를 철저히 하인 취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명령조로 지시했으며 사돈이라는 호칭 대신 어이 한정숙 씨 하고 불렀습니다. 제가 한때 잘 살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비꼬거나 조롱하며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한정숙 씨, 그릇 닦는 꼴 좀 봐. 예전에 곱게만 살아서 설거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나 보네?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요? 혹시 입맛이 싸구려로 변했어요? 우리 집은 간이 센 걸 좋아해요. 정은이가 당신 닮아 살림의 영잼병이야. 당신이 옆에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식모 월급 받아가면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 친목회 모임 있으니까 상차림 근사하게 준비해. 내가 창피당하면 다 당신 탓이야. 알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고됨보다 더 큰 고통은 딸이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하거나 사돈 어른에게 질책을 받을 때마다 딸 정은이는 애써 저를 외면하며 시어머니 눈치만 살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만든 음식이 칭찬받으면 자신이 한 척 나섰고 시어머니가 제 음식 솜씨를 타박하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조각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비참한 자리에 왔는데 너는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 너의 편안함을 위해 엄마를 이 지옥에 가둔 것이냐. 원망과 서운함이 들끓었지만 딸의 힘든 상황을 알기에,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모 아줌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버텼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제가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제 유일한 안식처는 새벽 청소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건물을 청소하는 그 시간만이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세제 냄새만이 저의 고단한 삶의 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돈의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이 순간, 딸 정은이는 여전히 시어머니 뒤에 숨어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손과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처럼 제 인생도, 딸과의 관계도, 그리고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자존심도 처참하게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이 막장 같은 현실 속에서 저는 과연 어디까지 더 추락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제 유일한 안식처는 새벽 청소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가 청소하던 빌딩 앞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고 따뜻했으며 어떤 연륜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네요. 혹시 잠시 커피 한 잔 할 시간은 있으신가요? 낯선 사람의 제안에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외롭고 지친 제 마음에 이끌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딩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마시는 따뜻한 캔커피는 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 선생이라고만 소개했고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의 화려함, 남편의 죽음, 빚더미, 그리고 딸 때문에 사돈댁에서 식모로 일하게 된 기구한 사연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씩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강인하게 버티시다니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저를 늘 한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아줌마, 식모라고 부를 때 그는 제 안에 남아있는 희미한 기품과 잃어버린 명예를 알아봐 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에게 집과 귀하게 키우는 애완견을 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사납기로 유명한 그 큰 개가 미쳐 날뛰더니 제 팔을 사정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혹시나 해서 받아두었던 박 선생님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제 목소리에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놀라며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달려와 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상처를 치료받으며 저는 박 선생님에게 사돈댁에서 겪고 있는 온갖 모욕과 서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이내 깊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한 여사님,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계신 겁니까?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십시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정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 국토부 고위 공직자 박태준 국장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딸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딸의 결혼 생활에 해가 될까봐 그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돈댁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온다며 대청소는 물론이고 최고급 요리들로 진수성찬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쓸고 온갖 귀한 식재료로 요리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던 중 제가 아끼던 그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른의 가보라며 그토록 자랑하던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가격의 도자기였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어딜 감히 만지긴 만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손으로 우리 집 물건에 손대지 마. 사돈 어른의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군요.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박 선생님. 아니, 박태준 국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사돈댁에 오는 귀한 손님은 다름 아닌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돈 어른은 박 국장님의 등장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져서 다급하게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요. 여기가 좀 소란스러워서. 그때 박 국장님의 시선이 바닥에 깨진 도자기와 피 흘리는 제 손, 그리고 엉망이 된 제 모습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여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사돈 어른의 얼굴은 이제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국장님, 저희 며느리 어머니신데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기로 해서. 박 국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정숙 여사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런 몰골로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과 제 사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고, 딸 정은이는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여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반전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 국장님은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와 상처 입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 이제 그만 저와 함께 가시죠. 이곳은 여사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저는 박 국장님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차가웠던 집문이 닫히고 차에 올라탔을 때 박 국장님은 제게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한 여사님, 사실 저는 당신을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이요? 네. 20년 전 여사님 남편분이 운영하시던 건설 회사가 저희 국토부 산하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축하 만찬 자리에서 딱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실무자였고 여사님은 안주인이셨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사님의 뛰어난 미모와 더불어 지혜로운 대화, 따뜻한 품성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여사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걔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퇴직하고 매일 새벽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한 빌딩 앞에서 청소하는 여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사님의 눈빛에 남아있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잊지 않은 강인함과 기품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때 그분 한정숙 여사님이시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여사님이 제게 옛 이야기를 털어놓으실 때마다 저는 여사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돈댁에서 겪고 계신 일들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오신 거군요. 네. 사실 저는 그 사돈어른의 회사가 오래전부터 불법 비자금 조성과 모비 등 불법 비리에 연루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현재 행동에 옮길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그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그 집에 간 것도 실은 그들을 직접 만나 여사님께 대한 처우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그 집에 박 국장님이 일부러 저 때문에 찾아오셨다니. 그것도 제게 닥친 불행과 모욕을 끝내주기 위해서였다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 회사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수십억 원의 불법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증거가 적발되었고, 사돈 어른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사위 역시 그 로펌이 비리에 연루되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딸 정은이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충격에 빠졌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 제게 와서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나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딸은 정작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외면했으니까요.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박 국장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내면의 아름다움과 강인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한 여사님,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당신이 그동안 못 누렸던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저는 딸 정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새 삶을 시작해도 괜찮겠느냐고. 정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행복을 찾아요. 엄마는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딸의 축복 속에 저는 박 국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었습니다. 제 안에 억눌렸던 기쁨과 평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한정숙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그곳은 금세 입소문이 나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운 빵과 정성껏 내린 커피,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제 이름 한정숙을 당당히 걸고 제 음식을 대접하며 제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모욕했던 제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정숙 씨, 아니, 한 여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이미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제 남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것이 맞겠지요. 미움과 원망은 제 마음의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 절망했을 때 운명은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화장실을 닦거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숨죽여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제가 사랑하는 공간에서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따뜻한 커피와 빵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딸 정은이와는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 한정숙을 당당히 부르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지 않는 오롯이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밑바닥에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언젠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 나타날 테니까요. 저 한정숙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역전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한정숙의 역전 인생, 비참한 식모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가는 여인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단지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작고도 위대한 기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오늘도 빛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전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요.